자, 70쪽에 뭐 있어요? 문장 성분. 이라는 게 있어. 자, 오늘 우리 뭐 배울 거냐면 문장 성분 전체 다 할 거고요. 오늘이요.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문장의 짜임이라는 되게 중요한 걸 할 거야. 그거 빠지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오늘 문장 성분하고 다음 주 문장의 짜임하면 요게 언제 시험을 너네가 볼 거냐면 3학년 2학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기에 봅니다. 그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할 게 문장 성분인데 얘들아, 문장 성분이라는 말이 있고요. vs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뭐가 있어요? 품사라는 애가 있어요. 맞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품사라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어떤 단어가 있어. 어떤 단어. 근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얘를 가지고 분류한 게 품사였어요. 그러면 품사는 무슨 수준이야? 단어 수준의 분류법이야. 맞지? 근데 문장 성분이라는 건 얘들아 누구 중심으로? 기능 중심이야. 근데 얘는 수준이 단어 수준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요? 단어랑 연결한 걸 우리가 어구라고 하지. 그지? 어구. 혹은 뭐까지도 확대되냐면 문장까지 확대돼.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 되면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어. 마음이 착한 형이 아프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형은 형인데요. 어떤 형이에요? 마음이 착한 형이죠. 맞아요? 우리 지훈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세상에 마음이 착한 형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 형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요즘 형 어때? 너무 좋아? 그래. 그럼 얘들아, 나 질문. 마음이 착한 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형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앤데 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뭐가 되냐면 나중에 문장이 짜임하면 배워요. 문장이 됩니다. 왜요? 얘는 원래 어디서 온 말이니까요? 마음이 착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성분을 고를 때는 단어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문장 단위로 구분이 되기도 한다는 거. 요거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번. 문장 성분 중에 1번. 우선 뭐 있어요? 주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성분 할 때 이 주자는 무슨 주자냐면 얘들아 주인 할 때 주자야. 주인. 그럼 요건 무슨 뜻이야? 문장에서 뭐가 되는 성분? 주인이 되는 성분. 그럼 다시 말하면 문장에서 뭐 하면 안 되는 성분? 문장에서 빠지면 의미 완성이 안 되는 성분. 요걸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불러요. 주성분 4개 있는 건 머리에 넣어둬야 되지? 누구요? 주, 목, 보, 서. 주목보서 4개야. 주목보서. 자, 1번 뭐라고? 주어. 2번 목적어. 3번 보어. 4번 서술어. 그래서 문장 성분은 끝에 뭐가 붙어요, 얘들아? 라는 말이 붙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라는 말 할 때 이 주자도 무슨 주자야? 주인 주자야. 이 문장에 뭐가 되는 애? 주인이 되는 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어라고 해요. 문장의 주체. 해석하면 문장에서 누가 혹은 뭐요? 무엇이에 해당되는 성분을 주어라고 한다. 누가 뭐뭐 했어? 뭐가 뭐뭐 했어? 라고 할 때 누가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을 뭐라고 부른다? 주어라고 부른다. 맞아요? 주어 뒤에는 뭐가 붙기도 해요, 여러분? 주어 뒤에는 기본적으로는 누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돼요? 주어에는. 아니. 주어, 그 동사가 붙는 건 지훈아 영어. 야, 우리말에선 동사가 주어 뒤에 바로 안 붙어. 그럴 수가 없어, 우리말엔. 너 지금 미국 사람이냐? 야,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서술어, 동사가 어디 오느냐야. 그래서 우리말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야, 우리말은 언제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들어야 돼 라고 말하잖아. 중요한 동사, 즉 서술어가 어디 오기 때문이야? 제일 뒤에 오기 때문이야. 근데 영어는 어때요? 앞에 오잖아. 그래서 왜 언어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사실 그 영어권의 사람들은 토론 이런 걸 되게 즐겨하고 좋아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토론보다 듣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우리말은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 근데 영어는 앞에 튀어나오니까 걔가 뭐라고 말하면 바로 내가 할 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말해요. 지훈이 영어 되게 잘하나 보다?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자꾸 영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영어 잘해요? 헐 괜찮은데? 영어 잘해도 괜찮지 뭐. 어쨌든 뭐가 붙냐면 얘들아 얘가 주어가 되려면 뭐가 붙어요? 주격조사가 붙죠. 여기다 질문. 주격조사 우리 뭐뭐 있었어? 이 하고 그렇지. 이하고 가가 기본이었어. 요거 두 개 높인 거 뭐였어? 선생님 이가 아니고 선생님? 그렇지. 깨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개념이어 선생님 알려준 거. 에서라는 말이 주격조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중딩이니까 요거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요런 조사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주격조사 말고 뭐가 붙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그지? 엄마는 은는 같은 뭐가 붙을 수도 있어요.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얘들아 질문. 조사 생략 때도 문장 되니? 조사 생략. 조사 없어도 문장 돼요? 나는 밥을 먹었다. 여기서 조사 누구랑 누구야? 나는 밥을 먹었다. 명사, 대명사 뒤에 붙어서 되는 애니까 는하고 을이지. 그럼 이거 빼봐. 그럼 뭐가 돼? 나 밥 먹었어. 돼요, 안 돼요? 되죠. 따라서 조사는 뭐 될 수도 있어요?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럼 주어, 문장의 주체가 되는 애가 주어고 의미상 뭐에 해당하는 성분? 누가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을 주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그럼 누가 주어가 될까 얘들아? 여기서 이 문장의 주인 누구야? 이 문장에서 가장 누가 혹은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이 누구야? 형이. 이까지. 요게 뭐가 돼?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 밑에 4번 서술어가 있는데 서술어는 뭘 서술어라고 하냐면 주어를 뭐 하는 성분? 설명하는 성분. 얘를 서술어라고 해.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서술어 누구야? 우리 형 어때? 우리 형 어때? 마음씨가 착하는 형을 꾸며주는 거고요. 지금 전체 문장의 의미는 형이 착한 걸 말하고 싶은 거야? 형이 아픈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아픈 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럼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누가 돼요? 아프다가 되겠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애가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품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어? 우리말에. 일로 와볼게. 요로. 자, 우리말에 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성분. 선생님 문장 3개 써볼게요. 나는 예쁘다. 나는 달리다. 나는 학생이다. 문장 3개지. 여기 문장의 주어는 누구야? 나는까지. 여기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어지.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럼 나는 어떤데? 예뻐요. 나는 어떤데? 달려요. 나는 어떤데? 학생이에요. 그럼 요 뒤에가 다 뭐가 돼? 서술어지. 맞아? 요게 서술어지. 그러면 이제 말해줘요. 얘도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고. 얘도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고. 얘도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의 조합이야. 생각해. 자, 얘는 무슨 품사? 무슨 품사니까 뒤에 뭐뭐사로 끝나야 돼. 예쁘다는 무슨 사? 형용사. 옳지. 그럼 형용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서술어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달리다는 뭐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에서는 동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얘를 이렇게 통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디다가요?
학생에다가요. 이다가 붙은 단어구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럼 얘는 세 번째는 무엇으로 서술어가 어떤 것이 서술어가 된 거야? 학생이라는 무슨 사에? 명사에. 옳지.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명사 대명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조사. 근데 조사는 조사인데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잖아.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요? 이름 뭐가 돼?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선생님 서술어는요. 이제 일로 와보세요. 근데 너네가 말해줘. 서술어는요. 어떤 세 개의 서술어가 우리말에는 있을 수 있네요. 첫 번째 무슨 서술어? 형용사 서술어. 두 번째 무슨 서술어? 동사 서술어. 세 번째 무슨 서술어? 체언에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 붙은 애. 이렇게 세 개가 서술어가 될 수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같이 가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일로 다시 와봐. 자, 이때 말이야. 이때 얘를 형용사 서술어, 동사 서술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얘를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선생님 지금 단어를 두 개를 써볼게. 얘의 의미를 좀 새겨봐. 의미 새겨봐요. 어떠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어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떠하다라는 말과 어찌하다라는 말. 이 두 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요거 두 개로 구분해봐. 라이야, 어떠하다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일까? 상태를 의미하는 말일까? 행동? 그럼 지훈아, 어찌하다는 라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찌해, 어찌하다는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 라이 말에 공감하는구나. 잘 들어봐요. 예쁘다는 어찌한 거예요? 어떠한 거예요? 그지? 아니야?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야, 상태를 말하는 거야? 행동을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지. 그럼 다시 상태를 말했으면 형용사야? 동사야? 그지? 행동을 말했으면 형용사야? 동사야? 동사지. 그럼 이제 다시 말해봐. 어떠하다는 뭘 표현하는 말? 형용사 서술어를 표현하는 말이야. 어찌하다는 행동과 관련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누구? 동사 서술어로 표현하는 다른 말이야. 그럼 일로 와봐. 얘는 무슨 서술어가 되는 거야? 어떠하다 서술어가 되는 거지. 이 단어 의미 새겨봐. 외우는 거 아니야. 새겨봐. 얘는 뭐가 돼? 어찌하다 서술어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다, 사과이다, 그지? 귤이다, 감이다, 책상이다 하는 무엇이다 서술어라고 표현해요.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일로 와봐요. 동사, 형용사 다시 말해줘봐. 그러면 서술어가 형용사 서술어가 되면 이 서술어를 다른 말로 무슨 서술어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어떠하다 서술어라고 한다고요. 봐봐. 동사 서술어가 되면 얘는 무슨 서술어라고 부른다고? 어찌하다. 세 번째, 체언에 이다가 붙은 서술어는 뭐라고 한다고? 무엇이다 서술어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것까지 가보자. 우리말 문장의 구조는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세 개 종류가 있다는 거지. 누구가 붙어도 돼. 누가 어떠하다, 누가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다. 세 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서술어는 다음의 세 가지가 뭐 될 수 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말의 서술어를 영어처럼 니네가 동사요 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유인 거지. 왜냐면 우리말은 동사 말고 모두 서술어가 될 수 있으니까. 형용사와 체언이다도 서술어가 될 수 있으니까 영어에서는 무조건 동사만 이다가 되지만 다가 되지만 우리말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 얘들아. 그치? 여기까지가 서술어. 괜찮아? 그러면 목적어 보호는 뭐 그냥 너무 쉽게 가는 거지. 자, 목적어는 얘들아 뭐 붙으면 목적어라고? 이건 영어 시간 거 생각하면 돼. 영어 시간에 뭐 붙으면 목적어라고 해석해? 을. 그렇지. 왜냐면 을과 르이 뭐기 때문에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을을 붙으면 목적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을을 꼭 붙어야 될까? 조사는 못 될 수도 있다 그랬어. 생략. 그럼 생략됐지만 을을 붙어서 말 되면 뭐가 돼? 목적어 되는 거지. 얘들아, 목적격 조사만 붙어? 보조사 붙으면 안 돼? 사과도 먹었다. 나는 사과도 먹었다. 그럼 사과도는 얘들아 뭐로 바꿀 수 있어? 사과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은 을을이지만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고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으면 을을 넣어서 말이 되면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대신에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말이 있어. 알아야 되는 말. 이 말이야. 대상이라는 말과 객체라는 말이에요. 대상이라는 말과 객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시를 통해서 좀 이해해 볼게.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갔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할머니를 모시다잖아. 모시고 갔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모시다 이렇게 할까? 나는 집에 할머니를 모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생각해봐. 내가 한 행위.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야? 나는. 이게 이 문장의 주어지. 이 문장의 서술어는 뭐야? 모시다. 할머니를 모시고 간 거야. 이게 이 문장의 서술어야. 그러면 내 행동을 나는 간 거지. 그럼 내 행동을 받은 대상. 내가 모시는데 모시는 행동을 받은 대상이 누구야? 할머니지. 맞아? 그럼 그 받은 대상을 우리가 이 글에서 뭐라고 불렀어? 르이 붙었으니까 목적어라고 불렀지. 그럼 이 목적어는요. 주어가 하는 행위를 뭐 한 대상? 받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무슨 표현을 써요?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동을 하면 뭐라고 부르고? 주체. 행동 내가 했는데 그걸 받으면 걔네들 뭐라고 불러? 객체. 그래서 대상이나 객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누구 물어보는 말이야? 목적어 물어보는 말이야. 이해 갔어? 이해 갔어? 대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의 행위를 받은 사람이 누구?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행동을 받은 대상이 되는 거지. 대상은 나 말고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행위를 한 주체가 되는 거고 내 행동을 받은 객체는 할머니가 되니까 목적어는 대상 혹은 객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문장에서 물어볼 때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때 목적어 누구야? 이렇게 잘 안 물어봐. 그럼 뭐라고 물어봐? 서술의 대상이 누구예요? 서술의 객체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대상이나 객체라는 말 나오면 누구? 목적어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어. 보어는 뭘 보어라고 하냐면 서술어를 보충하는 말을 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보어 있지 얘들아. she is pretty 하면은 pretty가 보어잖아. 맞을걸? 이영식 주어 동사 보어. 미안해. 아닐지도 몰라. 왜냐면 나도 영어 공부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맞을 거야. 그러면 보통 얘들아 영어에서도 보어는 뭐야? 동사 뭐지? 보충해주지. she is는 그녀는 뭐뭐이다잖아. 그럼 이다가 뭔데? 뭔데? pretty 이래서 보충해주는 말이잖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말도 의미는 이거거든. 근데 우리말은 너무 쉬워 보어가. 왜냐하면 우리말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몇 개밖에 없기로 했냐면 2개밖에 없기로 했어. 선생님이 없기로 했다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의미상 보어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걸 보어라고 안 하고 다 부사어로 처리해. 학교식 그 문법에서는. 그러면 얘네 2개만 있으면 보어예요 라고 얘기해. 서술어가 뭐일 때? 이때요. 무엇 무엇이 되다. 무엇 무엇이 아니다. 요런 서술어 앞에 오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 보어라고 부른다. 그러면 보어를 찾아보자 그랬으면 뭐 찾으면 돼? 사실은 서술어를 찾으면 되는 거야. 서술어에 뭐가 있으면? 되다 서술어나 아니다 서술어가 있으면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보어예요. 되다나 아니다가 없으면 그 문장에는 보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훈이는 우리 지훈이 나중에 뭐 됐다고 써줄까? 뭐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써줄까? 어떤 직업을 가질진 모르겠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더라도 마지막에 이게 되면 좋겠지. 그치? 그럼 전체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부자 된 게 누구야? 지훈이는 이게 주어지.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누구예요? 됐어요. 이게 서술어죠? 되긴 됐는데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어디 앞에 왔으니? 되다 앞에 왔으니 얘는 문장 성분이 누구라고요? 보어라고요. 알겠지? 근데 보어는 얘들아 누구랑 헷갈릴 것 같아 의미상. 누구랑 모양이 헷갈려? 얘네가 정신을 이렇게 없이 정신없이 쏙 보면 마치 모인 것처럼 되냐면 부자가 되다. 부자가 주어. 되다 서술어. 이런 느낌이지 않아? 그래서 누구랑 헷갈릴 수 있다? 주어와 구별. 주어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무조건 주어 아니다. 그지? 보어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지. 얘들아 요거 네 개를 주성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문장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주성분이라고 하고 주성분이 빠지면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지?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곧 또 중3도 되지만 고1도 되고 고2도 되고 할 거니까 요거는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 조금 더 나가는 개념 하나. 이건 사실 교육과정 안에서는 언제 나올 거냐면 고2에 나와요. 고2에 나오기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척고에서 1학년 때 요거를 물었어요. 1학년 아이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말이 있어요. 볼까? 예를 들어서 큰?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전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지구는, 그렇지, 얘가 주어야.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누굴까요? 그렇죠, 돈다가 서술어예요. 큰과 빨리는 이따가 말할 건데 얘들아, 지구는 지구인데 어떤 지구야? 큰 지구지. 그러면 얘는 누구 꾸며줘? 명사 꾸며주지. 그래서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얘 뭐라고 부르냐면 관형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빨리는 누구 꾸며줘요? 돈다 꾸며주죠. 돌다라는 애는 누구니까? 동사니까. 동사 꾸미는 애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제. 자, 여기 지금 어떤 서술어? 돈다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이 돈다라는 서술어는 무조건 얘는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없어도 돼. 이런 성분들이 있지. 그럼 니네가 이제 말해줘. 이 중에 큰은 꼭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돼? 그러지, 없어도 되지. 지구는이라는 주어는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완전 있어야 되지. 빨리는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그러면 돈다라는 서술어는 얘들아 뭐만 있으면 문장이 구성돼? 주어 한 개만 있으면 문장이 구성돼. 그러면 이때 돈다라는 서술어 빼고 나머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몇 개요를 가지고 자릿수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어가 되겠어? 주어 한 개만, 아니야. 자기 빼고. 서술어 자기 빼고 필요한 성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만 있으면 돼? 주어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어가 돼? 한 자리 서술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똑같이 돈다인데 이렇게 썼어. 얘는 어떨까? 자, 우리 각각의 문장 성분 좀 말해봅시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누구고요? 지훈이 가. 여기까지가 주어죠. 운동장 을은 뭐가 될까요? 뒤에 을 있으니까 뭐가 될까요? 목적어가 되겠죠? 돈다가 뭐가 될까요?
서술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요 서술어인 돈다라는 애는 주어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당연히. 목적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얘들아, 목적어는 문장의 무슨 성분이라 했어? 저기. 주성분. 그래서 주성분은 빠지면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목적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성분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 목적어니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 되지. 그럼 이때 돈다는 뭐가 꼭 필요해? 주어랑 목적어인 성분 두 개는 꼭 필요한 애야. 그럼 얘 몇 자리 서술어? 그러지. 자, 세 번째는요. 내가 너무 변태 같은가? 어느 날 하나 이렇게 막 잡돌이 하고 싶잖아, 형. 오늘은 내 명령에 따라라 뭐 이러고 싶잖아. 그럼 봐봐. 각각의 문장 성분 말해줘. 이거 누구야? 주어. 얘는 뭐야? 그렇지. 얘는 뭐야? 을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들아, 얘는 아직 안 했는데 삼긴 삼았는데 뭐로 삼았어? 노예로 삼은 거지. 그럼 삼았다를 꾸며주는 거지, 노예로가. 그럼 삼다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가 돼? 좀 이따 더 자세히 할 거야. 얘는 부사어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삼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주어는 필요해, 안 필요해? 주어는 얘들아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필요하지.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얘도 생각할 필요 없이 필요하지. 맞아요? 부사어는 여기 보니까 너네가 부사어는 안 필요하다 그랬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 봐라. 만약에 이 부사어가 빠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영어에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영어에 몇 형식하고 똑같아? 4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동사 우리 무슨 동사라고 해? 수요 동사라고 하지. 기부 뭐 이런 거 있잖아. 메이크 뭐 이런 거. 그래서 뭐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내가 누구를 무엇으로 만들다. 뭐 이런 말 있잖아. 이런 4형식 수요 동사들은 요 부사가 꼭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왜요? 이거 빠지면 내가 형을 삼았어. 뭘로? 의미가 다 전달 안 된단 말이야. 얘 필요해, 안 필요해? 완전 필요하지. 부사어 중에 필요한 애도 있어. 이건 언제? 고등학교 되면.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어야? 요 삼았다는 몇 자리 서술어가 돼? 그렇지. 주목, 부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지. 이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서술어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있고 그것의 무엇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주성분,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요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 주성분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부속성분이 필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 요거 지우고 부속성분을 가볼게요. 자, 부속성분은 얘들아 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냐면 수식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 꾸며주는 말. 선생님 저 품사할 때도 꾸며주는 말 했었는데요. 맞아요. 품사할 때 우리 꾸며주는 애 두 개 있었거든요. 누구랑 누구 있었지? 명사 수식하면 관형사, 동사 형용사 수식하면 부사 이렇게 얘기했었지. 비슷해요. 그래서 뭐와 뭐가 있어요? 문장 성분이니까 사 아니고 뭐가 되겠어? 관형, 그 다음 누구? 부사,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의미. 꾸미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지? 우리 관형어는 관형사랑 똑같아. 그래서 누구 수식해요? 맞아요. 체현 수식해요. 부사어는요? 기본은 용언을 수식하는데요. 이렇게 써볼게. 나머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부사어는 얘들아 다 꾸며요.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체현 수식하면 관형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부사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관형어가 되는지, 뭐가 부사어가 되는지를 알면 좀 구분하기가 쉬워요. 자, 1번. 얘들아, 관형사는 뭐가 관형사야? 그 단어 자체가 뭘 가지고 있는 거? 명사, 대명사, 수식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새 책, 헌 책, 이것, 그것, 저것, 요런 말들. 이 단어 자체가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걔를 뭐라고 불러? 관형사라고 부르고 얘를 문장 성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돼? 관형어라고 말하면 돼. 알겠지? 그럼 같은 의미에서 얘들아 뭐는 무조건 부사어가 된다고요? 부사는 무조건 부사어가 되겠지. 예를 들어보자. 야, 너무했다. 정말 착하다. 빨리 와라. 이런 말은 이 단어 자체가 뒤에 나오는 누구를 꾸며줘? 동사형사를 꾸며준다고. 그러니까 이 부사는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 부사어가 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두 번째요. 체언이니까 얘들아 명사 대명사 같은 애들이잖아. 여기다가 뒤에 뭐가 붙으면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뒤에 뭐가 붙으면요? 조사가 붙으면요. 그럼 질문이요. 조사할 때 우리 했어요. 무슨 조사가 붙어야 관형어가 될까요? 명사 대명사는 나, 친구 뭐 이런 말이지. 맞아? 그럼 뒤에 만약에 집이라는 말이 온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나 집, 친구 집. 우선 친구 집도 조사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의미는 통하지만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야? 조사가 있어야 얘가 얘를 꾸밀 수 있게 돼. 얘가 얘의 의미를 한정하게 돼. 뭐가 있어야 돼? 의. 그렇지. 의. 그럼 의의 이름이 뭐예요? 문법 이름. 무엇을 만들어주는 조사? 관형어처럼 쓰일 수 있게 해주는 조사. 그래서 앞에 뭐라고 붙여? 관형격. 그렇지. 조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같은 의미야. 같은 패턴. 그럼 체언에다가 얘들아 뭐가 붙으면 저기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뭐가 붙으면 부사어가 되겠어? 그렇지.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되는 거겠지. 부사격 조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누구누구에, 뭐뭐에게, 뭐뭐에서, 뭐뭐뭐와, 과. 엄청 많아. 부사격 조사는 엄청 많아. 다 외울 순 없어. 그지? 그러면 뭐 빼고 체언에 의 붙은 애 빼고 체언에 다른 조사 붙으면 대부분 다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아요? 그 다음 그럼 얘들아 이제 용언. 자, 용언의 어간. 우리 용언 뭐 용언이었더라? 또 말해야지. 용언은 뭐가 용언이었어? 동사, 형용사. 그지? 동사, 형용사, 용언에 어간이라고 하면 어디를 어간이라고 불렀었지? 동사, 형용사들은 뭐 하는 과정에서. 동사, 형용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얘들아. 뭐 하는 과정에서. 형태 바꾸는 거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했어? 히읗이응. 히읗이응. 활용. 그렇지. 활용하는 과정에서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바뀌는 부분의 이름이 뭐였어? 용언의 어간. 바뀌는 부분이 뭐였어? 어미. 그래서 어간하고 어미는 무조건 뭐야? 짝꿍. 어간 혼자 못 쓰고 어미 혼자 못 쓰니까 어간, 어미 두 개가 붙어야 쓸 수 있는 단어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용언의 어간이 오면 뒤에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짝꿍. 어미가 붙어야 되지. 맞아? 근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미가 붙어야 돼?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뭐 명사, 대명사 꾸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미가 붙어야 돼. 그 어미 이름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요. 그 어미 이름 뭐라고? 관형사형 어미요.
그럼 의미를 얘들아 해봐. 용언의 어간에 뭐가 붙으면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얘가 뭐 할 수 있는 뒤에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 관형사형 어미는 얘들아 이제 좀 외웁시다.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뭐뭐 있어요? 뭐뭐 있어요? 은, 는, 이. 이는 왜 나와? 을. 하나 더. 던. 이렇게 네 개. 은, 는, 을, 던. 봐봐, 얘들아. 먹다라는 말이 있어. 먹다. 먹다. 먹다의 어간 어디예요? 먹. 그지? 먹이 어간이에요. 그럼 뒤에 우리가 저기 있는 관형사형어미 은는 을던을 붙여볼게. 은는 을던을 붙여보자. 그러면 무슨 단어가 돼요? 먹은, 먹는, 먹을, 먹던 이렇게 되지? 맞아? 맞아? 자, 그러면 먹은, 먹는, 먹을, 먹더는 뒤에 나오는 밥을 수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은 밥, 먹는 밥, 먹을 밥, 먹던 밥. 얘네들은 뒤에 있는 밥을 꾸미나요? 안 꾸미나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꾸미는데 선생님 왜 물어보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꾸미는지 안 꾸미는지 모르겠어서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꾸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당연하지, 꾸며요. 근데 얘들아, 원래 먹다라는 말은 밥 꾸밀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먹다. 먹다의 형태. 못했잖아. 근데 뭐가 붙었더니? 은는, 을, 던. 얘네가 붙었더니 얘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런 역할을 하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관형사형 어미라고 부르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주면 뭐가 돼? 관형어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네들의 문장 성분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가 돼? 봐봐, 이제 봐봐. 얘네들의 문장 성분 뭐야? 먹은, 먹는, 먹을, 먹던의 문장 성분 뭐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관형? 왜? 뒤에 밥 수식하니까. 맞아? 근데 얘들아, 얘의 품사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관형살까? vs 동사일까? 관형사일까? 동사일까? 지윤이, 먹은, 먹는, 먹을, 먹더는 관형사예요? 동사예요? 왜 고민돼? 고민돼? 동사야? 우리 지윤이는 동사, 동사 한 표. 라이는 관형사, 관형사 한 표. 두둥두둥, 캐스팅 볼. 두둥두둥, 지훈스. 관형사야, 동사야? 동사야? 자, 그러면 동사라고 생각한 사람이 2명 있는데 왜? 지훈이 왜 동사라고 생각해? 찍었구나. 50대 50이니까 뭔가 동사일 것 같았어. 그런 걸 찍었다고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어떤 근거 없이 이건 거 같아요? 이게 찍은 거지. 그러면 우리 라이, 얘 왜 관형사라고 했어? 쌤 꾸며주니까요. 쌤 수식하니까요. 모르세요? 수식이잖아요. 맞지? 응. 그럼 지훈이는 왜 이걸 동사라고 했어? 너도 찍었어? 봐봐요. 봐봐요. 저기 시작 가봐요. 저 위에 시작. 시작에 뭐라 그랬냐면, 야야, 품사는 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야. 그럼 봐봐.
우리 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라이라는 친구는 맨날 옷을 바꿔 입어요. 그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어느 날은 모자도 쓰고 어느 날은 마스크 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후드를 입고 올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맨투맨 입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쟤는 라이가 아니고 다른 애인가요? 오늘 지훈이 머리 잘랐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머리 자르기 전에 지훈이와 이번 주에 머리 자른 지훈이는 다른 아이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야? 뭘 바꾸더라도 머리를 자르건 다른 옷을 입건 마스크를 썼건 뭐가 다르더라도 달라지더라도 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은 안 바뀌죠. 얘가 지훈이라는 거, 얘가 라이라는 거, 얘가 지훈이라는 건 안 바뀌잖아 얘들아. 그러면 바뀌는 애가 기준이어야 돼. 바뀌기 전에 걔의 원래 상태가 기준이어야 돼. 원래 상태가 기준이어야 된다고. 그럼 먹은, 먹는, 먹을, 먹더는 바뀐 애야. 쉽게 말하면 옷을 갈아입은 애야. 맞아? 그럼 옷 갈아입기 전에 기본 민낯은 누구야? 먹다지. 민낯은 먹다야. 그럼 먹다를 가지고 품사가 뭐냐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먹다의 품사는 누구야? 그렇지. 그럼 품사는 민낯이야. 꾸미기 전 거야. 활용하기 전 거라고. 그럼 얘는 관형사예요, 동사예요? 동사죠. 문장 성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 이걸 왜 쓰냐면 용언의 어간이니까 동사나 형용사들인 거지. 동사나 형용사들에 뭐가 붙어서 은는 을던이라는 어미가 붙으면 걔의 원래 품사는 바뀌지 않지만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관형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럼 같은 의미로 용언의 어간에다가 뭘 붙으면? 그렇지. 이렇게 부사형 어미가 붙으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돼? 용언이나 나머지를 뭐 하는?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부사어라고 부른다. 하지만 품사를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돼? 부사형 어미로 바뀌기 이전을 가지고 골라야 되는 거지. 맞아요? 부사형 어미에는 뭐가 있냐면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뭐뭐 하듯이, 뭐뭐 아서, 뭐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먹다라는 말에 어간이 어디예요? 먹이잖아요. 여기다가 다 빼고요. 뭐 넣어봐요? 개. 응? 개를 넣어봐. 그럼 뭐가 돼? 먹게가 되지. 그럼 선생님 이 뒤에 이렇게 붙여. 야, 좀 빨리 먹게 노력해봐. 이렇게 말했어. 그럼 얘들아, 노력하긴 노력하는데 뭔 노력을 하래? 빨리 먹게 노력해봐. 그치? 그럼 이 먹게는 누구 꾸며줘? 노력하다라는 동사 꾸며준단 말이야. 그럼 얘가 문장 성분을 물어보면 뭐가 돼요? 그렇지. 문장 성분을 물어보면 뭐가 되냐면 부사어가 돼요. 그런데 품사를 물어보면 뭐가 돼? 활용되기 전인 무엇을 가지고? 먹다를 가지고 품사를 골라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가 돼? 동사가 되는 거지. 맞아? 동사, 형용사, 용언의 어간에 뭐가 붙으면 부사형 어미 개, 도록, 듯이, 야서, 어서, 아어가 붙으면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됩니다. 됐어요? 얘들아 이거는 외워야 된다. 다음 시간에 이거는 쓰는 거 물어볼 거야. 하얀 종이에 쓰게 할 거야. 알겠지? 쓰게 할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독립어라고 해요. 독립어. 독립어는 뭐가 있냐면 1번. 감탄사 모두 다 독립어입니다. 헉? 감탄사 뭐였지? 감탄, 놀람. 그치?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 대표적인 애가 뭐였어요? 에그머니, 아이고,
뭐 이런 식의 말들. 근데 얘들아, 우리 뭐가 감탄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 특정 명사가 감탄사가 되기도 해요. 이거 어떨 때라 그랬어요? 엄마. 얘들아, 엄마는 어떻다고요? 자, 엄마는 엄마 이거 명사인데요. 그래, 명사로 쓰일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 어머! 이렇게 말할 때는 엄마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깜짝 놀란 나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라고 부른다? 감탄사라고 부른다 그랬지. 두 번째는 짤수야, 영희야, 순이야 하는 말이야. 무슨 말? 그냥 야! 이것도 감탄사, 그 독립어인데 그거 말고 이런 거. 라희야. 이거 독립어라고. 그럼 얘들아, 이 독립어는 뭐 더하기 뭐로 되어 있어? 이거 형태소 분석해봐. 뭐 더하기 뭐로 되어 있어? 야, 라희 플러스 야. 라희는 품사가 뭘까요? 제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명사. 야는 뭐겠어요? 명사 뒤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조사. 조사는 조사인데 얘는 부르는 말과 관련되는 조사라 혹격조사라고 얘기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있어요? 네, 아니요와 같은 누구요? 대답.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독립어가 된다. 그럼 얘들아, 독립어는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어를 따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교 시험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문장 성분 몇 개 한 거게? 주성분, 주목보서 4개 했고요.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 2개 했고요. 마지막 독립성분 뭐요? 독립어 하나 했고요. 그래서 몇 개? 7개. 7개의 문장 성분을 한 거고 문장 성분 구분할 때 그러면 7개 말고 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7개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7개 중에서 얘들아 이 부속 성분에 나오는 이 관형어 부사어 2개 있잖아. 관형어 부사어 2개는 다음 주에 표 요렇게 쓰는 거. 간단히 쓸 수 있겠지? 요거 공부해 갖고 오시고 특히 누구는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이거 많으니까 한 2개만 외워야지. 안 돼요. 요거 많으니까 한 2개만 외워야지. 안 됩니다. 이거 2개는 엄청 열심히 다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뭐 할 건데? 문장의 짜임이라는 거 할 건데 문장의 짜임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서 꼭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72페이지에 보면 토끼전이라는 소설이 나와 있어. 쌤, 저 이거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전래동화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읽은 이야기지. 그러면 봐봐. 너네가 앞에 다른 이야기도 있었는데 운영전이라는 것도 너네가 앞에서 배웠었거든, 뒤에서. 근데 왜 걔는 전래동화에 없고 얘만 전래동화에 있냐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얘의 갈래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거 배우는 건 얘들아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중3 때는 엄청 이게 열심히 나오진 않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교들에서 이 갈래를 다뤄요. 이 갈래를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무조건 다룹니다. 자, 뭐가 나올 거냐면 거기 얘는 이제 필기를 하셔야 돼요. 판소리개 소설이라는 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판소리개 소설. 판소리개 소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소설은 소설인데 어디에서 기인한 소설이라는 거야? 판소리에서. 그치? 판소리에서 뭐한 소설? 기인한 소설. 그럼 다시 말하면 원래 뭐가 있었고 판소리라는 게 있었고 원래 판소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됐다는 뜻이야? 소설이 됐다는 뜻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니네 혹시 판소리 공연이나 이런 거 직접 가서라든가 TV에서라든가 혹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있어? 그러면 판소리 보면 어때? 2명이 나오지. 한 명은 앉아있고 한 명은 서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이 뭐 하고요? 노래합니다. 창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주로 뭐 해요? 북을 치고 중간에 얼쑤, 좋다 이런 추임새를 넣기도 해요. 그러면
그 판소리에서 하는 노래 있잖아, 얘들아. 그 노래의 내용은 그 판소리를 하는 그 창자, 노래하는 사람을 창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걸까? 그 사람이 다 지어서 창작한 다음에 그 노래 만들어서 부른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 판소리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근원설화라고 불러. 그럼 얘들아, 여기 뒤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설화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럼 설화라는 말이 붙으면 얘는 무조건 쓴 사람이 있다 아니면 쓴 사람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야. 따라서 얘는 뭐가 아니고요? 작가가 아니고요. 모된, 구전된 문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 설화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마을에 재밌는 얘기해주는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들을 막 해줘. 우리한테. 옆집에서 들은 얘기, 앞집에서 들은 얘기 이런 거 막 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너네 생각해봐. 오늘 한 얘기랑 내일 한 얘기랑 조금 다르지. 맞아? 그리고 나서 1년 있다 보면 거기 어때? 막 다른 살이 더 붙어.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또 다르지. 맞아?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전해지다가 만들어진 게 뭐라고? 판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근원 이야기는 근원서라는 얘들아 하나만 있었을까? 아니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토끼전 할 건데 토끼전 말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 너네 혹시 춘향전 알아? 춘향이 얘기 알아요? 춘향이는 누구랑 좋아했어요? 춘향이 남자친구 이름이 있어. 엥? 춘향이 남자친구 이름은 이도룡, 이몽룡이에요. 춘향이는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는 뭐게요? 월매지 월매. 이름은 월매고 네,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는 약간 신분이 좀 애매해. 그지? 근데 몽룡이는 누구야? 그 마을의 원님 아들이야. 헉, 되게 높지? 근데 둘이 언제 만나? 단오날. 춘향이가 뭐 하고 있는데? 어? 그네 타고 있는데. 몽룡이가 지나가다가 그네 타는 예쁜 여인을 본 거야. 헉, 알고 봤더니 걔가 누군가? 춘향인 거야. 그래서 춘향이랑 그날부터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몽룡이네 아버지는 사실은 춘향이랑 몽룡이랑 사귀는 줄 잘 모르고 아버지가 그 골 원님이었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야. 근데 요즘은 시장도 우리가 뽑지. 옛날에는 시장을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서 파견한 공무원이었어, 얘들아. 아버지가 어디로? 한양으로 다시 발령이 났어. 그래갖고 다 짐을, 여기는 이제 남원이거든, 남원 배경이. 남원 어디냐면 얘들아, 전라도. 전주 있는 그 지역. 응. 그래서 아빠가 서울로 발령이 나가지고 몽룡이가 막 울면서 나는 춘향이랑 헤어질 수 없어, 춘향아. 이제 막 이래. 근데 춘향이가 뭐라 그러냐면 오빠,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뭐 해서? 과거 급제에서 다시 오면 되잖아. 가서 열심히 공부해. 그때까지 나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몽룡이는 한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몽룡이네 아버지가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원님이었는데 아버지가 갔으니까 다른 사람이 부임이 올 거 아니야. 그 사람 누구야? 변학도. 학도 씨. 아, 얘가 부임이 옵니다. 근데 얘 누구예요? 빌런이죠. 뭘 좋아해? 놀고 먹기만 좋아하는 애야, 얘들아. 그래서 놀고 먹기 좋아하면서 뭐도 좋아해요? 예쁜 여자들도 엄청 좋아해. 그래서 그 마을에 기생, 그리고 예쁜 애들, 이런 애 막 수소문해가지고 막 다 관하로 모이게 해요. 근데 춘향이는 얘들아, 사실 엄마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으니까 불려간단 말이야. 근데 변학도가 춘향이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오늘부터 내 여자친구가 되어라! 이런단 말이야. 근데 춘향이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누구랑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야. 몽룡이랑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변학도한테 야, 난 네 여자친구 될 수가 없어. 나 사랑하는 사람 있다니까?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 네가 기생딸인데 무슨 있고 없고가 어딨어. 내가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지. 막 이래. 그러니까 춘향이가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춘향이를 옥에 가둬버려요. 물론이죠, 완전. 그리고 그날은 변학도의 생일잔치 날입니다.
이렇게 못된 애들은 생일잔치도 크게 해, 소박하게 해. 완전 지 돈 들이는 거 아니니까 완전 크게 합니다. 그늪 주변에 있는 온갖 시장님들, 군수님들 다 모아가지고 완전 화려하게 생일잔치 하고 있었어. 근데 드디어 누둥 누가 나타나? 몽룡이가. 뭐가 돼서 나타나? 거지꼴이 돼서 나타난 거야. 춘향이가 바라던 건 뭐였어? 몽룡이가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몽룡이가 거지꼴로 내려온 거야. 몽룡이가 춘향이의 엄마인 월매 집에 가가지고 월매 장모 나왔어 이러니까 월매가 뭐야? 너무 실망한 거지. 아씨 어디서 거지꼴로 왔어. 근데 몽룡이가 춘향이 만나고 싶다 그랬어. 그날 밤에 옥에 갇혀있는 춘향이한테 갔어요. 근데 춘향이도 보니까 몽룡이가 뭐야? 그지같이 하고 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과거 급제는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변절할까요? 마음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춘향이는 되게 의지가 있는 여자예요. 오빠 그지가 돼도 내 오빠는 오빠지. 대신에 나 내일 뭐 할지도 모르니. 죽을지도 모르니. 생일잔치 전날 와요. 죽을지도 모르니 나 내일 죽게 되면 내 시신이나 잘 묻어줘 하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헤어지고 이제 변학도 생일이 된 거야. 몽룡이가 그지꼴을 한 채로 변학도 생일잔치에 갑니다. 초대장이 없어. 근데 생일잔치에 가요. 가가지고 뭐예요? 야, 나도 양반인데 술 한 잔 주라? 막 이래. 근데 딱 보니까 양반 같긴 해. 거지 행색이긴 한데 양반 같긴 해. 그래서 몽룡이한테도 이렇게 주안상을 하나 내어줘요. 근데 다른 사람 주안상에는 다 뭐가 있겠어? 되게 좋은 술, 되게 좋은 안주, 고기 이런 거 엄청 많았겠지. 몽룡이 상에는 뭐만 줘? 막걸리하고 콩나물만 줘. 몽룡이가 이렇게 보고선 더럽네 더러워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를 하나 딱 쓰고 나와요. 나오면서 뭐 해요? 눈짓을 했어. 무슨 눈짓? 곳곳에 누가 숨어 있었던 거야. 암행어사가 데리고 다니는 포졸들이 숨어 있었던 거지. 얘는 누구를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골이 됐던 거야. 사실은 서울에 가서 과거급제를 한 후에 장원이 되어서 암행어사가 돼서 이 마을에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폭정을 하던 그지? 변학도를 암행어사 출두요. 그래서 뭐하고? 죄를 다 묻고 마지막에 춘향이한테 뭐라 그래요? 오빠 왔어. 눈 떠봐. 드디어 춘향이가 울면서 오빠 막 이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춘향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봐. 이 얘기는 소설이지. 맞아? 근데 그건 어디에 기인했다고? 원래 판소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춘향전은 소설 제목이에요. 얘가 그 이전에 판소리에 있었다 그랬지? 얘는 뭐예요? 춘향가예요. 뒤에 가짜는 노래 가짜잖아 얘들아. 판소리는 노래에 가깝기 때문에 가라는 말로 불려요. 알겠지? 그럼 얘에 뭐가 있었다고요? 근원설화가 있었다고요.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암행어사 이야기 하나야? 여기 몽룡이가 얘들아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와서 나쁜 관리를 몰아내는 이야기 있잖아. 그거 너네 집에 있는 전래동화에 보면 몽룡이 말고도 어때요? 많아요.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들이 입에서 일부러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가져와서 춘향전에. 그치? 두 번째는 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별 얘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일까? 관탈, 민녀 무슨 말일까? 한자 올 텐데. 저 여자는 무슨 여자겠어? 여자. 이 민자는 백성이란 뜻이야. 백성민자. 그러니까 민녀는 뭐냐면 백성의 여자인 거지. 맞아요? 관탈할 때 탈은 탈취했다. 뺏었다. 이 말이거든. 관자는 뒤에 있는 민자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민이 백성이라 그랬지. 그럼 관은 뭐겠어? 관리, 관직자. 맞아? 관직자가 말이야.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의 아녀자를 빼앗아 오는 이야기. 이 글에 보면 누가? 변학도가.
아니 몽룡이랑 춘향이랑 결혼한 사이라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데도 야 아무 소용없어 이러고 뭐해? 뺏어오잖아. 뺏어오려고 했잖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 관탈미녀설화라고 부른다. 그럼 옛날 이야기에 관탈미녀 이야기가 춘향이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옛날 전래동화 읽다 보면 저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얘기는 도미의 처설화야. 도미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물고기 아니야, 사람 이름이야. 도미는 평민이었을까, 양반이었을까? 도미의 처설하니까 관탈미녀랑 생각해봐, 엮여봐. 도미는 평민이었을까, 양반이었을까? 도미의 처설화야, 제목이. 관탈미녀설화야. 그럼 도미의 아내의 도미는 평민이지. 기본적으로 그냥 평범한 농민이에요. 근데 도미의 아내가 엄청 예뻐서 그 마을의 미인으로 소문이 난 거야, 얘들아. 그러면 그 마을을 다스리던 누가? 수령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도미의 아내가 일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야. 근데 어때? 너무 예쁜 거지. 야, 남의 부인이 예쁘면 어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평범한 도미랑 결혼해서 살다니. 도미한테 가, 당당하게. 미친놈이야. 빌런이야. 도미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부인 예쁘다. 너 나랑 내기 한 판 할래? 내기 해가지고 네가 이기면 그냥 니네 부인하고 살게 해줄게. 아, 원래 같이 사는데 살게 해줄게. 근데 누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네 부인 내가 가져간다? 이래. 미친놈. 그래서 뭐 해요? 내기를 3번을 해요. 근데 얘들아, 저런 이야기에 누가 이겨야 통쾌해? 이거 다 백성들이 유행하는 얘기잖아, 얘들아. 야, 니네가 듣고 재밌어야 되는데 그 마을의 수령이 이기면 열받잖아.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얘기겠어, 당연히. 도미가 이기는 얘기지. 도미가 주변의 어떤 신적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주술적 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얘기가 등장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배 타고 가서 노저어서 강 건너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가 노를 안 줘. 수령은 누가 줘? 자기 부하들 신하들 많잖아. 걔네 시켜가지고 노적게. 근데 나중에 아무리 도미가 노를 저어도 안 가다가 갑자기 엔진 난 것처럼 쑥 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밑에 물고기들이 얘들아. 그런 얘기 많을 거야 서로에. 물고기들이 밑에서 이렇게 막 밀어줘. 그래서 결국에는 도미가 이기고 뭐 이런 내용. 나무를 옮겨 심는 내기도 해. 수령은 누가 옮겨 심었겠어?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다 옮겨 심었지. 그거 처음에는 아무리 도미가 열심히 해도 걔네가 막 20개 심을 때 지는 1개밖에 못 옮겨. 근데 나중에 어때요? 동물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옮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도미의 아내 얘기가 관탈미녀의 대표적이지. 여기도 보면 누구야? 변학도가 춘향이를 데리고 오려는 이야기. 관탈미녀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신원설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은 원한이야, 원한. 마음속에 맺힌 어떤 한이 있단 말이야. 이걸 풀어주는 이야기가 신원설화야. 헉? 근데 선생님, 여기 한 맺힌 사람, 춘향이, 몽룡이, 변학도 이 얘기 선생님 하셨을 때 한 맺힌 사람은 없던데요? 그치? 그럼 여기선 신원설화가 무슨 내용인데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얘들아.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예쁜 애로 나올까요? 못생긴 애로 나올까요? 당연히 예쁜 애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쁜 애니까 변학도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꼬시려고 했던 거였잖아. 몽룡이도 춘향이 보고 한눈에 저 멀리서 그네 타는 여잔데도 보고 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날 바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 되게 예쁜 여자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역에서 유행하던 춘향이 얘기의 춘향이는 어떤 애로 묘사된 게 많았대? 못생긴 애. 헐, 선생님 못생긴 애인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아니, 그래서 스토리가 달라, 얘들아. 스토리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춘향이가 되게 못생긴 아이였고요. 사실은 그 집에서 춘향이 몸종으로 일하던 여자가 있었어. 춘향이 몸종 이름이 누구냐면 향단이야. 얘는 노비야, 노비. 춘향이네 집에서 일하는 노비. 근데 아까 말했던 단오날 둘이 그네를 타러 간 거야. 그래서 춘향이가 열심히 그네를 타다가 향단이가 너무 그네를 타고 싶어 하니까 그래 너도 타봐. 라고 향단이가 그네를 타게 된 거지. 사실은 몽룡이는 누구를 본 거야? 못생겼다 그랬잖아. 춘향이는 그네 타는 누구를 보게 된 거야? 향단이를 보게 된 거야. 근데 몽룡이 몸종도 있거든? 얘 이름은 방자야. 몽룡이가 방자한테 물어봤어. 야,
저기 그네에 있는 애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방자가 보니까 얘들아 그네를 타는 건 향단이고 그네 밑에 서 있는 건 춘향이란 말이야. 근데 몸종 누구냐고 물어볼 리는 없을 것 같았던 거야. 그래서 누구예요? 라고 말했냐면 춘향이에요. 라고 말해버린 거지. 야, 진짜? 쟤 어디 사는데? 근데 여기 개봉역 앞에 살아요. 그래? 이러고 예쁜 향단이를 춘향이로 오해해서 밤에, 깜깜한 밤에 이 개봉역 앞에 있는 한마을로 간 거지. 가로등이 없으니까 춘향이 방문 위에 창문이 있었어. 춘향아, 나 저기 앞 아이파크에 사는 몽룡인데 너 나랑 사귈래? 이런 거야. 깜깜하니까 얼굴이 안 보였어. 춘향이 이렇게 빼끔 내밀고 누구 뭐라고? 막 이랬더니 아, 나 아이파크 사는 몽룡이라고. 나 경인중 다녀. 너 고척중 다닌다며. 우리 사귈래? 이랬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사귀자? 이런 거야. 춘향이는 몽룡이랑 사귀어. 몽룡이도 춘향이. 근데 몽룡이는 춘향이가 향단이야. 근데 나 다음날 와가지고 화내진 날 롤로랄라 데이트를 하러 온 거야. 그랬더니 몽룡이가 춘향이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지가 뱉은 말이 있잖아 얘들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 야, 나 학원 보강 있는 거 까먹었다 야. 내 연락할게 이러고 가버렸어. 가서 아빠랑 같이 어디 가버렸어? 아빠 한양 그 서울로 발령 났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울로 발령 나면 이제 니네 개봉역 사니까 어쨌든 저기 천안으로 발령 나서 가버린 거야. 그리고 평생 연락이 없는 거지. 근데 이거 무슨 시대니까? 조선 시대니까 얘들아. 춘향이가 되게 지조가 있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 몽룡이와의 사귐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몽룡이와의 의리를 지키다가 결국엔 뭐 해버렸어? 죽어버렸어. 기다리다가 죽게 됐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얘기가 너무 슬픈 거야. 춘향이가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평생 몽룡이 못 만나고 저렇게 죽어버린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 춘향이의 무엇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춘향이는 어떤 춘향이로? 예쁜 춘향이로.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랑? 몽룡이랑 잘 먹고 잘 사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춘향이의 한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무슨 의미도 있어요? 신원의 의미도 있는 거죠. 맞아요? 요런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뭐가 되고 춘향가라는 판소리가 되고 이 춘향가라는 판소리가 다시 뭐가 되고 소설이 돼서 우리는 이 글 있잖아 얘들아. 우린 지금 토끼전이기는 하지만 요런 글들로 뭐 하게 되는 거야?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춘향전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말이야 이제 언제가 되면 개화기 때가 되면 개화기에 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서양의 문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서양 거는 좀 세련된 것 같아. 우리 거는 좀 후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읽던 옛날 이런 소설들을 좀 세련되게 각색해보자 이렇게 하게 된다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소설이라고 불러요. 제목도 좀 바뀝니다. 우리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제목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옥에 갇혀 있는 예쁜 여자, 꽃. 그래서 옥중화라는 이름으로 각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서 끝이었을까, 춘향전은? 혹시 너네 영화 춘향전 있는 거 알아요? 영화. 그러면 이게 현대에는 어때요? 영화로도 되게 많이 찍었어, 영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향전이라는 작품으로도 춘향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으로도 찍혔고요. 그 다음에 방자를 주인공, 우리 아까 방자 누구였지? 몽룡의 몸종이었거든. 방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도 있어. 방자전이라는 거. 그래서 영화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도 있었어요, 얘들아, 드라마. 옛날에 제목이 쾌걸춘향이야.
춘향이는 춘향인데 어떤 춘향이? 막 얌전하고 막 이런 춘향이가 아니고 되게 이렇게 남성적이고 활달하고 주체적인 그런 춘향이 얘기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로도 많이 연극으로도 각색돼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 소설이 근원설화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변형돼서 불리워지고 공연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토끼전이잖아 얘들아. 그럼 봐봐. 토끼전은 뒤에 뭐? 전이니까 소설 제목이에요. 토끼전의 판소리의 제목은 뭘까요? 토끼전의 판소리 제목. 토끼 가라는 말은 못 들어봤지. 맞아? 토끼전의 판소리 제목은 수궁가입니다. 수궁. 수궁은 용궁이에요. 용궁에 간 그 용궁에 사는 자라 거북이하고 그다음 토끼 얘기여서 수궁가. 맞아? 그리고 얘들아 수궁가가 올해 고3 애들 그러니까 이제 대학 한 2, 6학번 언니 오빠들이 봤던 수능에 수궁가가 발췌돼서 나왔어요. 뭐야? 토끼전 이거 수군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능에도 다뤄지는 작품이네? 그치? 그리고 이 수군과 토끼전에 근원서라는 뭐가 있냐면 구토지설, 토끼 얘기, 구토지설이라고 하는 근원설화가 있어요. 토끼전의 신소설 제목은 뭘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소재가 뭐야? 토끼? 간. 그치? 그래서 제목 뭐예요? 토의 간이라는 제목의 신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게 얘들아 무엇을 통해서? 근원설화에서 판소리에서 판소리계 소설에서 신소설 등으로 변화하게 되더라. 요거 이해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하는 거. 그러면 왜 우리가 얘를 일반적인 고전소설로 배우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배우느냐라고 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우선 판소리의 특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 판소리, 소설 아직 안 갔어. 판소리라는 것의 특징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 그럼 이거 뭐냐면 아까 너네가 TV 같은 데서 판소리 공연 봤다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두 사람 있다고 했지. 한 사람은 누구고? 노래하는 사람. 맞아? 또 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 밑에서 박자 맞추는 북치는 사람. 고수라고 했어. 자, 창작. 노래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창을 하겠죠. 노래를 하겠죠. 근데 노래만 안 한다 얘들아.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그 다음 중간에 뭐예요? 아이 구경하시는 양반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토끼가 지금 사냥을 하는데 하고 노래하잖아. 그럼 중간중간 말하는 장면이 나와 얘들아. 그 말하는 장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움직임이 많지는 않은데 약간 들썩들썩하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기도 해. 그 움직임을 뭐라고 하냐면 발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을 치는 고수는요. 장단을 맞추면서요. 북을 쳐서 장단을 맞추면서요. 뭐도 하냐면 얼쑤 좋다라고 하는 무엇을 넣기도 해요? 추임새를 넣기도 합니다. 그럼 판소리는 우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야. 아, 노래도 하고 랩도 하는구나.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판소리는 창의 요소와 그 다음 무슨 요소? 안일이의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창은 아까 말했듯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노래죠, 노래. 맞아? 얘는 어떻게 리듬감을 갖게 되냐면 노래가 우리 시조처럼 이래서 리듬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똥 잘 싸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듬감을 갖는 박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노래가 이어져요. 그러면 이 노래는 3, 4조, 4, 4조 음수가 반복되니까 리듬감을 갖겠지.
맞아? 음악적 요소가 생기겠지. 맞아? 자, 그런데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게. 자, 이런 판소리의 노래라는 형식이 어디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판소리의 소설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소설에도. 질문. 소설은 얘들아, 원래 운율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음악적인 요소가 소설에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소설, 니네 배운 소설 뭐 있어? 동백꽃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보면 음악적인 요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소설은 운문이야, 산문이야? 산문. 그래서 운율이 없는 글이라고. 근데 얘가 고스란히 반영되니까 소설은 원래 산문이지만 뭐가 있어요? 음악적 요소가 있는 산문이라고. 맞아? 그럼 다른 소설하고는 다른 거잖아. 다른 소설에서 뭐가 없었는데, 음악적 요소가 없었는데,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 음악적 요소가 생겼다고. 요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를 알아야 돼. 장면의 극대화라고 부릅니다. 원래 장면의 극대화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판소리 공연은요, 어떤 공간에서 하게요? 공연장이 있어서 거기서 공연할 것 같아?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공연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졌어? 길거리에서, 혹은 시장에서, 혹은 우리 집이 되게 부잣집인데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야. 그러면 내가 그 마을의 유명한 누구 불러오는 거야. 창하는 사람 불러오는 거야. 광대. 그래서 돈 주고 우리 집 마당에서 공연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연 장소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좁다 넓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공개된 오픈된 장소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서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얘들아 달라지지. 그치? 예를 들면 돈 내고 내 공연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대체로 어때? 지나가던 행인들. 이 사람들이 그냥 공연하려고 이렇게 좀 보고 가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냐면 내가 말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요? 과장해서 느리고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줄여서 생략할 수 있죠. 맞아요? 이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장면을 재미있어 하냐면 박자감과 리듬감이 잘 살아나는 과장된 표현을 좋아해. 그래서 공연을 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장된 표현이 나열되는 장면에서 걔를 뭐 하는 거? 느려서 표현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장면의 극대화라고 부른다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소설임에도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 안에 뭐가 나와요? 3, 4조, 4, 4조, 억구의 반복, 과장, 나열. 이게 나오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장면의 극대화라고 부르자. 장면의 극대화라고 부르자. 알겠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춘향전의 얘들아 마지막에 이제 변학도 생일잔치 하다가 몽룡이가 어사출두한 장면 있잖아. 그 어사출두한 장면에서 변학도하고 다른 수령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도망가는 장면 사람들이 되게 통쾌해하겠지. 되게 재밌어 하겠지. 그러니까 그 장면을 뭐로 표현해? 장면의 극대화로 표현해. 그래서 어떻게 인괴 들고 뭐 병보 들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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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요. 안일이가 뭐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내가 앞에서 노래로 뭘 해주냐면 심청전 알지? 심청전.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뭐 하는 장면?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을 내가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돼? 앞에 노래했던 사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어찌 불쌍하지 않겠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 평가나 혹은 창을 하는 창자의 뭐요? 심리 상태. 이거 누구? 창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거야. 야, 나 이 장면 보니까 춘향이 너무 불쌍해. 나 이 장면 보니까 너무 통쾌해.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어디에도 소설에도 그대로 반영돼요. 그럼 여기서 나 질문이야.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 있잖아. 여기서 창을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지. 맞아? 얘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이 판소리에서는 창자였잖아. 그러면 이게 소설로 가면 뭐로 바뀌게? 세 글자. 여기서는 창을 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바로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토끼전의 얘기를 우리한테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소설이 되면 얘들아 창자는 없는 거잖아. 창자 말고 누가 우리한테 토끼전 이야기를 해줘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은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 서술자. 옳지, 옳지. 자, 그러면 창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소설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요런 말로 드러나요. 서술자 개입이라는 말로 드러나. 요거는 얘들아 쉬운 개념은 아닌데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교과서가 아니거든. 근데 교과서 중에서 그 비상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내용을 다뤄요. 그래서 걔네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작품이나 고등학교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중학생 필수 개념은 아닌데 다루는 출판사들도 있어요. 그럼 봐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소설의 누가? 서술자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평가 혹은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할 수 있잖아, 얘들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네 이제 농구나 배구나 야구 같은 운동 경기 중계 방송하는 거 본 적 있지? 응, 중계 방송하는 걸 보면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합니다. 걔네가 누구예요? 등장인물이요. 축구 선수 축구예요. 등장인물이에요. 근데 얘들아, 그 화면만 보면 선생님은 좀 재미가 없더라고. 화면 그림만 보면 소리를 다 죽여놓고 그림만 보면 재미가 없어. 근데 그 운동장 밖에서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두 명 있지. 누구요? 해설가와 캐스터. 옆에서 이제 중계를 하면서 중간중간 해설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좀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얘기 중에 얘들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뭐 누구야? 손흥민이 말이야. 뭐 어느 위치에서 슛을 했는데 안 들어갔어. 그럼 해설가가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냐? 야, 저 위치 말고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했으면 각도가 더 잘 나와서 골인으로 연결됐을 텐데요. 참 아쉽네요.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어? 있지. 맞아? 그럼 얘들아, 아쉽다는 건 손흥민이 골을 못 넣은 장면에 대한 누구의 생각이야? 나. 해설자의 생각이지. 그 해설자의 생각이 바로 드러나지. 그 해설에서. 아쉽네요. 이렇게. 맞아? 그 멘트를 누가 하면 소설에 나오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서술자가 아쉽게 생각했구나 이거야. 근데 두 번째 뭐 하냐면 얘들아 이제 축구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러면 후반전 가기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중계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경우 있어? 전반전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는 경우 있지. 뭐 전반전 앞부분에서는 누가 뭐 했고 중반에서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후반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경우 있지. 요약 정리. 요약 정리 뭐예요? 서술자 개입이에요. 그럼 그 요약 정리를 받아서 얘들아 해설자는 무슨 얘기해? 아, 후반전에는 우리 선수들이 요렇게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골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해주지. 맞아? 그 미래에 대한 전망 뭐예요? 서술자 개입이에요. 또 뭐도 있냐면 얘들아 우리는 지금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심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 해설가들은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선수였던 사람들이 많아서요. 뭐라고 말해요? 후반 40분쯤 됐어, 얘들아. 45분까지 하는데 40분쯤 했어. 그럼 뭐라 그래? 아, 지금 이 시간이 선수들에게는 매우 괴로운 시간이에요. 아마 지금 선수들 발도 안 움직여질 거예요. 아마 곧 숨이 턱까지 차 있을 거예요. 곧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생각한 거야? 해설자가. 맞아? 진짜 걔네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 몰라. 잘 모르지. 근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럴 거예요 라고 그 사람들의 뭐까지도 심리까지도 얘기해 주지. 맞아? 그럼 그거 뭐예요? 서술자 개입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서술자 개입을 고를 때는 얘들아 뭐 생각하면 돼? 해설자가 무슨 말을 했어? 근데 우리 라이드 그런 거 보니? 운동 경기 그 중계하는 거 보니? 그래? 너 뭐 좋아해? 배구?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구나, 라이야. 잘생기고 키 크고 하얀 사람 좋아하는구나. 맞지? 왜냐면 배구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얘들아.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부터도 배구 선수들은 엄청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어. 그렇게 점프 운동을 하니까 애들이 키가 엄청 길쭉길쭉 크잖아. 농구 선수들은 약간 몸싸움이 필요해서 좀 이렇게 등치 있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좀 거칠잖아. 근데 이제 배구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전통적으로 배구를 좋아하는 애들 약간 그런 애들이 많죠. 요즘에도 남자 배구 선수들 중에 좀 잘생긴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인천 사는데 인천에 인하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배구팀이 또 되게 유명해. 거기도 잘생긴 애가 있다고 뭐 누가 얼마 전에도 얘기해 줬어요. 그렇구나. 우리 지윤이는 뭐 봐? 넌 안 보지? 선생님 지금 말한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지훈이는 축구 봐? 축구 열심히 봐? 요즘에도 밤에 막 EPL 보고 막 이래? 그런 해외 리그는 잘 안 봐? 우리나라 거 봐?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 아는 선수 이런 짤? 묶어놓고 막 이런 거? 도훈, 이거 알아? 도훈? 도훈인가? 그게 유튜버인데, 그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상 편집 엄청 잘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영상 편집하고 음악, 배경음악도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어쨌든, 그런 해설을 뭐라고 부르면 된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런데 얘들아, 다른 고전 소설에도 서술자 개입이 나오는데, 판소리계 소설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판소리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창을 했던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소설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뭐 했다?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소설에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판소리는 얘들아 쓴 사람이 있다고 했어? 아니면 구전된 거라고 했어? 그렇지. 구전된 거라고 했잖아. 구전됐어요. 구전되면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요. 1번 적층성이 생깁니다. 적층성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적자가 쌓일 적자야. 그러니까 뭐라고? 층층이 쌓여있다가 적층이잖아,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버전이 있어. 이야기가 쌓여있어. 그래서 설화에서 판소리로 오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쌓여있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이자는 무슨 이자냐면 다르다야, 이질적이야 할 때 이자야, 차이할 때 이자야. 그럼 이거 이본이 많다는 게 뭐야? 버전이 여러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을 보면 우리 책에도 나오나? 우리 책에는 안 나오네. 여기 있다. 81쪽. 81쪽에 얘들아 토끼전의 다양한 결말이라는 말 있지. 토끼전의 다양한 결말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된 거야? 뭐가 많으니까 버전이 여러 개니까 그치? 이본이 많다. 여러 개의 버전이 있다. 그래서 결말이 여러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 그 책 그림 있고 그 오른쪽 밑에 뭐가 있냐면 토끼전의 다양한 이본 중 하나인 주부전, 필사본이라고 되어 있지. 맞아? 그래서 이런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느 버전이 발췌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본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원래 판소리가 적층성이 있고 이본이 많은 거였어. 그러면 이 특징,
이 특징. 당연히 판소리계 소설이 있게요, 없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우리 아까 판소리가 얘들아 어디서 공연이 된다 그랬어? 마당, 혹은 길가, 혹은 시장, 혹은 광장 이런 데서 그 공연이 된다 그랬지. 그럼 대체로 누가 볼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볼 것 같아? 시장 지나가던 평민들이 보겠지 우선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의 생일 잔치 날이야. 나 돈이 많고 우리 지역의 유력자야. 그럼 나 뭐 고용한다 그랬어? 창하는 사람 돈 주고 불러가지고 내 생일 파티에 연예인 공연하듯이 얘들아. 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요. 가끔 해외 뉴스로 뭐가 나오냐면 저기 중동 지역 가면 왕자들 되게 많지. 그 돈 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왜냐면 걔네 막 석유 팔고 이래가지고 막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누구 생일이야. 거기 아들 생일이거나 거기 엄마 생일이거나 막 이래. 그러면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 있지. 진짜 유명한 사람 막 비욘세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되게 많이 주고 그 개인의 생일 잔치에 부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비욘세가 막 몇백억씩 받아요. 몇백억씩 받고 전용기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만 그 집에서 공연을 해주는 거야. 이런 경우 있거든. 비슷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양반일 때는 돈 주고 공연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향유계층 즐기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야? 평민도 즐기고 양반도 즐긴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향유계층이 어떻다고요? 이중적이라고요. 이중이라는 게 뭐야? 둘이요. 누구도 양반도. 그리고 누구도 평민도.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뭐냐면 요거 때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표현의 이중성이 나타나요. 표현의 이중성. 또 하나는 주제의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내 공연을 평민만 본다면 평민이 좋아하는 말투만 쓰면 되지. 내 공연을 양반만 본다면 양반이 좋아하는 말투만 쓰면 돼. 근데 양반도 보고 평민도 보니까 양반과 평민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양반들은 얘들아 뭐 실제로 지네가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되게 교양 있는 말투, 어려운 말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을 읽다 보면 뭐가 많이 나와? 한자어들이 많이 나와. 한자어 많이 나오는 이유 뭐라고? 양반이 보니까. 맞아요? 두 번째. 그래도 평민이 보잖아. 근데 내가 한자어만 그렇게 나열하면 평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한자어로 표시해 놓고 나서 그 뒤에 뭐 하는 경우 많아? 똑같이 해설해 주는 경우 많아. 아니면 비속어 같은 거를 써서 평민들이 피식피식 웃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줘요. 자, 두 번째요. 주제의 이중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 이해가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원래 어떤 글이 하나 있으면 그 글은 주제가 몇 개인 게 맞아. 야, 어떤 한 글에 주제가 다양한 게 맞아? 주제 하나인 게 맞아? 하나인 게 맞지.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 주제의 이중성. 주제가 두 개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향유계층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타나. 당시에 양반들은 얘들아 어떤 얘기 좋아해요? 양반들은 무슨 이야기 나오면 되게 좋아할까? 자기네들의 유교적 도리를 잘 실천한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요? 남편하고 부인이 있어. 남편이 뭐 때문에 떠났어. 그럼 부인이 나 다시 결혼해야지. 요 얘기를 양반이 좋아해. 아니면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소설을 좋아해. 두 번째. 맞아? 두 번째 소설을 좋아하지. 춘향전 생각해봐. 야, 니네가 춘향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볼래? 몽룡이가 서울 가가지고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그 전날, 생일잔치 전날 뭐가 돼서 내려왔어? 거지가 돼서 내려왔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빨리 갈아타야 되지 않아요? 그쵸? 아니 살이 이치적으로 그렇잖아. 그리고 사실은 변학도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변학도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
오빠 저 오늘부터 오빠랑 1일이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춘향이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뭐 해요? 끝까지 몽룡이랑 의리 지키지. 그런 포인트는 누가 좋아하는 포인트야? 양반이. 지조, 절개, 정절, 의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진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정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양반을 만족시키고 싶은 주제야. 근데 얘들아, 그럼 춘향전에서 평민을 만족시키는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뭘 보면 그렇게 평민들이 좋아할까? 신분의 관점에서 생각해봐, 신분. 신분. 아까 몽룡이는 신분이 뭐라 그랬지? 빼박 양반이지. 근데 춘향이는 신분이 뭐라 그랬어? 아빠는 양반이지만 엄마는 뭐기 때문에? 귀생이기 때문에 애매해 이렇게 말했었지. 맞아? 근데 결국에는 얘들아 몽룡이랑 춘향이랑 뭐 해? 결혼해요. 그래서 결국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럼 평민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춘향이가 지조절개다가 절개를 지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뭐야? 엄마가 기생인데 양반이랑 결혼한겨? 헐 그럼 나도? 이거 있잖아. 아 니네가 얘들아 약간 그 로맨틱 코미디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왜 선제업고 튀어 그런 거 보면서 봤어 안 봤어? 선생님은 사실은 안 봤어. 내용은 그래서 내용만 대충 알아. 전체적인 흐름이 뭔진 잘 몰라. 거기서 얘들아 선재를 보면서 선재 이름이 뭐지? 변우석. 변우석을 보면서 오빠 하는 건 뭐야? 거기 그 여자 주인공은 되게 평범한 인물로 나오잖아. 근데 그 평범한 인물이 저렇게 왕자님 같은 사람이랑 어머 결혼을 하다니 내가 그게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대리만족 약간 이런 느낌이지. 지금 당시의 평민들이 춘향이를 보면서 느꼈을 감정이 뭔 거야. 약간 선제옥고 티어를 보는 감정하고 비슷한 거야.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지. 이런 모습들이 평민에게는 어필이 됐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춘향전의 주제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는 여성의 뭐요? 지조와 절개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평등 사상. 누구나 다 같이 결혼할 수 있어 라는 평등. 혹은 신분이 달라도 연애할 수 있어 하는 자유연애. 이런 게 평민들이 생각했던 주제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누구였어?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 얘들아. 근데 이 모습이 소설이라고 달라져? 아니요. 소설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설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고전 소설로 그냥 퉁쳐서 판소리계 소설을 배우는 게 아니고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갈래를 따로 떼어서 배우는 건 얘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판소리라는 노래에서 기인되었기 때문에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소리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알겠어? 요거는 대체로 다 암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체로 암기가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암기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외워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